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2020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서 대북주가 갑작스럽게 연이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제가 화면에 왜 이런 말을 띄워놨는지는 본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승리가 예상이 되신다면은 당연히 정답은 대북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경험상으로 아실 거예요. 어떤 경험이냐? 현 정권을 기준으로 해서 현 정권이라고 하면은 2017년에서 지금 현재죠.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여기에서 2018년도에 시장을 장식했었던 테마가 무엇이 있죠? 바로 1월 달에는 제약바이오가 있겠고, 그리고 2월 이후에는 뭐예요? 바로 대북이다. 그러면은 이 대북 정책이 과거에서도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느냐?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리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의석수 현황을 가져오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는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이 있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진보 정당은 호남을 베이스로 하고요. 보수 정당은 영남을 베이스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나눠지게 되는 거는 지역색을 띠는 정책도 있겠지만은 정당의 성향 여기에서도 나뉜다라는 겁니다. 어떤 성향이냐? 정책 중에서 외교 정책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많이 갈린다.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린다. 보수 정당은 일명 토착 외교라 그래가지고 친일 그리고 친미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진보당인 민주당 경우에는 친중 그리고 친북으로 갈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목이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죠. 민주당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이번엔 다르겠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느냐 간발의 차로 승리하느냐 그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의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친중 친북 정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선을 가고 있어요. 현 정권도 문정부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도 계속해서 친북과 친중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2020년에서 2020년, 24년까지 정권의 뒷받침을 해줄 민주당이 뭐예요? 친북 정책을 계속 허용해 주잖아요. 같이 추진하잖아요. 청와대랑. 행정부랑 같이 추진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문정부는 2022년에 끝나지만 2022년에서 2024년까지 친북 정책을 계속 이어서 해줄 수 있는 베이스가 깔린다. 그것은 바로 민주당의 승리다. 민주당이 이미 계열사를 뿌려놨고요. 소수 정당을 미리 뿌려놨고 그것을 걷어들이는 타이밍이 2020년 총선이 되겠는데 기본 의석수에 정의당, 그리고 민생당, 그리고 뭐 열린민주당 새롭게 창설한 당까지 해가지고 다 걷어들여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130석을 보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한 20석에서 30석까지 내다보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책 노선은 계속 간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플러스로 해서 어떤 것이 있었느냐 오늘 오전에 미국 의회에서 친중 친북 성향을 띠는 정당 이름도 똑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상원 하원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제 해제 쪽으로 법안을 냈다라는 겁니다.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일단은 올렸다라는 거예요. 안건으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도 자체가 이제 대북주에는 플러스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다. 당연히 민주당의 승리와 지금 미국 민주당은 같은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북주 쪽으로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 장중에 태양절을 앞두고서 미국이 도발을 진행했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오후 2시, 14시가 되자마자 이게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미사일을 쏜 거는 새벽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뉴스 타이밍을 일부러 늦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웃긴 거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겠지만 거기에 반응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빅텍만 반응을 했어요. 뭐 한일 단조, 스페코, 뭐 퍼스텍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 퍼스텍이나 뭐 포메탈 그리고 스페코 그리고 이외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반응을 안 보였고요. 오로지 빅텍만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거에 대한 부분은 따로 영상으로 별도로 얘기해 드릴 거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북주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작년에서부터 그렇게 대북주의 대장이라고 알려드렸던 푸른 기술 오늘 반응이 좀 애매했습니다. 어중간하게 반응을 띄었는데 요거는 더 연장된다라는 선에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개별 종목들이 1차 반등을 진행하고서 그리고 2차 반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반등이 진행되냐 마냐는 종목의 모멘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건데 푸른 기술 같은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대북주 중에서도 대장주 그룹에 속하는 종목들은 더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눌리면 매수, 뭐 만원 이하에서 만원 전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1차 그리고 2차 3차인데 3차까지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은 2차 구간이 반납되는 시점에서 이런 가격대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이하 가격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1차 반등 가격대를 위협하게 되는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한번 노려보셔라. 어디까지 보고서? 3차까지 보고서. 근데 아쉽게도 지금 표시해드린 요 A 구간까지는 힘들고요. B 구간까지만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에 나올 악성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외에 강세를 보였던 게 뭐 서암기계공업, 아난티 그리고 뭐 광명전기, 일신석재 등의 종목들이 있는데 압축을 해드릴게요. 대북 공조 쪽으로 펼쳐지다 보니까 개성공단 쪽으로는 좀 순위가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표 종목들 오늘 특히 거래량이 많이 터진 종목 중에서도 아직 덜 올라온 종목보다는 확실하게 2차 반등 지점을 돌파했다라는 느낌이 강한 푸른기술, 부산산업 그리고 한창 정도까지만요. 광명전기나 광명전기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광명전기 새롭게 올라온 종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기존의 대장이라고 불렸었던 인디에프나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승 탄력이 왜 굉장히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광명전기 그리고 부산산업, 푸른기술 빅텍이 해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해지 구조로 이제 대북주가 오르면 방산주가 내리고 방산주가 오르면 대북주가 내리는 이러한 구조를 과거에는 갖췄었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빅텍과 관련된 내용은 대북주 해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주 물리신 분들은 이제 아직 2차 반등 진행 안 된 종목들도 있거든요. 2차 반등에서 그칠 수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에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대북주는 공개방에서 같이 매매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2차 반등 나올 종목들과 3차 반등 그리고 시장 무시하고 갈 종목들 그런 테마주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온 링크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